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방방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요. 근데 이게 차가 3,500만 원이다. 이건 안 살 이유가 없다. 무조건 사야 한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뭐 물건이나 침 이런 거를 골라서 소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주저없이 저는 골랐죠. 보러 가실까요? 네, 이겁니다. 이거 이제 최근에 샀습니다, 제가.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. 사지 말라고.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지금은 이제 출근길입니다. 출근하는 길에 차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차를 산 이유가 추억 때문에 산 게 크죠. 면허증을 딸 때쯤 뭐 90년대 후반 그냥 무조건 수동 면허를 땄어야 됐어요. 남자는 당연히 일종 보통을 따는 게 정석이었죠. 제 첫 차도 당연히 그래서 수동차였습니다. 아버지가 10년 동안 타던 91년식 뉴 소나타 의사가 돼서 제 돈 주고 산 첫 중고차가 투스카니 수동 빨간색. 계속 수동 현대차만 탔던 거죠. 군의 관일 때도 계속 그 투스카니 빨간색 수동을 타고 다니고 이제 전역하면서 중고로 팔았거든요. 나는 다시는 현대차하고 수동차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그 뒤로는 안 샀죠. 당연히 뭐 수동차가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아련하게 옛날 이제 생각들이 나는 거죠. 이제 20대 때 그 차 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했던 재밌던 추억들이 생각나니까 오히려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수동차를 한번 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스카니 수동도 많이 알아봤었거든, 중고로. 근데 이게 너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도 안 좋고 괜히 사서 이제 골칫덩이 되는 게 아닐까.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차가 나왔더라고요. 망설임 없이 바로 이제 사게 됐습니다. 성형외과 원장님 하면은 대부분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이런 거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좋은 차들 뭐 그런 것들 좀 탔긴 탔죠.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엄청 좋았거든요. 이제 거의 살 때 중반이잖아요. 별 의미가 없어요. 고성능 차 있어봐야 그렇게 몰지도 못하고요. 또 솔직히 뭐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 말 하잖아요. 포르쉐는 외계인이 뭐 고문해서 만든다고. 그런 게 사실 체감은 잘 안 되더라고요. 의외로 단점들이 많이 보이고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차에 좀 약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.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. 그냥 일반 아저씨의 시선에서 담백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차 출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차를 처음 딱 받았을 때 요만큼 한 200m 이동하는데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딱딱해가지고.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스카니를 계속 생각했던 거죠. 사실 말이 안 되죠. 투스카니가 언제 차인데 뭐 20년 가까이 된 차니까 지금 현대차랑은 당연히 다를 건데 그래도 그거를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거예요. 이게 BMW M 정도 탄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, 이거 좋은데? 이렇게 생각했었죠.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고, 아니면 뭐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 생각하고 타시면 이게 엄청 딱딱하지 않을까. 자녀분들도 태우셔야 되잖아요. 안 탑니다. 말 그대로 이거는 출퇴근용 차입니다. 한 달 동안 타시면서 약간 장단점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릴까요? 전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. 저 홍보 아니고 기대치라는 거를 너무 상회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일단 제일 크고요. 당연히 비싼 차가 더 좋습니다. 그런 차들에 비해서 이제 이 차의 차값을 생각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건 차가 너무 잘 나온 게 아닌가. 전 첫 번째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, 요런 것들. 계기판이 이제 완전히 풀 디지털, 그 현대차는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.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, 일단 봤을 때 보기 좋은 게 보통 스포츠카 하면 여기 타코미터가 이제 뭐
아날로그로 이렇게 중간에 이제 RPM 게이지가 딱 박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. 스포츠 감성 때문에 완전 풀 디지털 이런 계기판 보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차의 세팅을 보면 이 차는 2리터 가솔린 엔진에 그냥 터보 달렸고 이게 수동 변속기 모델이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 분위기잖아요. 그러니까 느낌이 내연기관의 완전 끝 같은 그런 느낌? 현대에서 약 빨고 만든 차라는 소문이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그거 저 진짜 공감하는데 엑셀을 밟았을 때 그 RPM이 올라가는 이 속도 있잖아요. 이게 진짜 빨라요. 그냥 다른 일반 세단 탈 때 이렇게 밟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면 얘는 좀 팍팍 올라가는 게 펀치감하고도 이게 연결되잖아요. 그러니까 차 이렇게 약간 탁탁 치고 나가는 느낌이 초반 엑셀 반응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제로백이 되게 짧고 뭐 차가 되게 빠르고 이런 차는 아닌데 이 초반에 응답성이 좋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저속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펀치가 이런 게 되게 좋아요. 이제 요거 타면서 이 레브 매칭의 기능의 장점을 알게 됐거든요. 지금 레브 매칭을 안 한 겁니다. 그럼 제가 여기서 기아를 한번 낮춰 볼게요. 보이시죠? 레브 매칭이 RPM을 보정하는 거거든요. 기아를 단수를 내릴 때 이 RPM을 보정 안 해주면 차가 이렇게 돼요. 완전히 엔진 브레이크가 팍 걸리면서 여기 핸들에 머리 박거든요. 예전에 이런 게 없었죠. 왜냐면 예전에는 부드럽게 주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아 단수를 낮출 때는 그냥 속도를 떨어뜨렸어요. 그래서 RPM을 줄인 다음에 그냥 부드럽게 변속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스포츠 카드나 이런 걸 타면서 뭐 나름 스포츠 주행 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은 레브 매칭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였거든요. 자동 변속기들은 대부분 레브 매칭을 다 자동 지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타고 그 차를 몰듯이 기아 변수를 낮췄다가 진짜 차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. 아반떼 N이 자동 레브 매칭 기능이 있습니다. 누르고 낮춰 볼게요. 그런 게 없죠. 그러니까 RPM이 낮은 거를 한번 탁 띄워줘서 변속될 때 변속 충격이 없도록 만들어주는. 근데 이게 이제 뭐 기능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감성적인 면도 충분히 충족시켜준다. 왜냐하면 이제 내릴 때마다 웅웅 하는 소리를 내거든요. 저런 스포츠카드나 슈퍼카들 신호받고 정차할 때 보면 왕왕 거리면서 차 쓰거든요. 그게 레브 매칭 하는 겁니다. 보통은 이제 그 운전자가 훅까지 잡으려고 패들 시프트로 다운 시프트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계속 웅웅웅 하면서 변속이 이제 떨어질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요. 그게 이제 이 싼 차에도 된다고요. 2단 낮춰 볼게요. 들리시죠? 네. 또 이제 진짜 깜짝 놀란 거, 이 코너. 이게 전륜차잖아요. 보통 소나타 탄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코너 돌아 나가면 이렇게 돌잖아요. 그럼 밖으로 약간 밀려요. 직진성이 좀 확보가 안 됩니다. 가다가 약간씩 밀리거든요. 언더스티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이도 그냥 누구나 다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. 나도 모르게 속도를 좀 줄이게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. 일반적으로 세단들은. 근데 이게 진짜 약간 후리온 스포츠카처럼 코너를 이렇게 말아 들어가더라고요. 이렇게 N 코너 카빙 디퍼런셜인가? 각 오른쪽 왼쪽 구동축에 그 전자식 LSD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바깥쪽 바퀴는 빨리 돌고 안쪽은 좀 적게 돌고 하면 이렇게 잘 말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후륜인가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코너에서 굉장히 잘 돌아 들어간다. 그 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약간 왕왕거리는 거 느끼셨죠? 소리가 예사롭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터보차 치고 배기 소리 자체도 크고 음색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그런 M3의 그 톤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? M몬드 바뀌면 소리가 어마어마해져요. 팝콘, 이게 이제 팝콘 사운드가 스포츠나 노멀 모드에서는 거의 잘 안 나는데 이게 M 모드 바뀌면 엄청 잘 터지거든요. 되게 인위적이다, 싼마이다 그러는데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? 없는 거보다는. 이 가격대 이렇게 큰 배기음 없거든요. 이제 뭐 싸게 투닝한 것처럼 돌아다니는 데마다 뭐 주택가에서도 막 이렇게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러면 모르겠는데 조절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소리가 거의 안 나요. 좀 시원하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런 소리를 내가 조절해서 낼 수 있다는 게, 이런 가변 배기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남산 소월길입니다. 출근 전에 시간 좀 나면 그냥 바람 쐬듯이 싹
살짝 한 바퀴 돌고 이제 출근하는 길이고, 그래서 여기 잠깐 내려서 나머지 얘기도 해드릴게요. 디자인 소개야 뭐 원체 다른 데서 많이 했고,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차들이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범버 디자인 됐었는데, 최근에는 대부분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이 좀 넓어 보이는, 효과 나나 봐요. 근데 그게 저는 훨씬 멋있어 보여서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넓힌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포스 있어 보이잖아요. 디자인은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컬러는 이제 이게 퍼포먼스 블루라는 N의 대표적인 컬러거든요.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되는 분들은 민망해서 눈에 너무 띄니까 못 사겠다, 색깔은 예쁜데, 이런 분들 많은데 저는 진짜 1도 고민 안 했습니다. 딱 봐서 직관적으로 예쁜 차 색깔을 선택했습니다. 휠 사이즈 큰 거, 휠 하우스를 저렇게 꽉 채우면서 있으니까 차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냥 기본 휠이거든요. 그 퍼포먼스 휠이라는 옵션 휠보다 저는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무게 가볍고 퍼포먼스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, 그게 예뻐서 저는 선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뒷모습이 압권이죠. 옆에서 봤을 때 아주 입체적인 모습, 이제 대구경 머플러가 이렇게 빡 박혀 있는 거,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유일하게 요 날개, 싼마이가 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. 차 하면 또 약간 하차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그게 크죠. 그런데 맞들려서 돈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. 자기가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모르는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방방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,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요. 그냥 제가 좋으면 됐죠.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에 타소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패밀리카로는 못 씁니다. 일단은 서스펜션이 그렇게 쓰기에는 좀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엄청 원망을 받을 겁니다. 차도 그렇고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요. 범용성이라는 거는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살리려면 스포츠성을 확실히 살려야 되고, 물론 이제 이 차도 스포츠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 세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. 솔로, 그 다음에 세컨카, 이런 개념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수동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리 DCT나 뭐 자동 변속기, 뭐 번개같이 변속이 된다, 이런 게 우리가 뭐 선수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감성, 재미 측면에서 이 수동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. 거의 체감상 한 10배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이 차를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 중에 옵션 고민 많이 하실 텐데, 요 이제 옵션이 핸들하고 요 기아봉,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, 여기 이제 요것도 그렇고 요 뚜껑, 여기 다 지금 알칸타라로 되어 있거든요. 요 옵션 그렇게 안 비쌉니다. 알칸타라는 소재의 대부분 좀 낯설어서 선택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보시면 어떠세요, 이거? 고급스러워 보이는. 되게 괜찮지 않을까요? 알칸타라는 실물이 훨씬 고급스럽고 관리 엄청 편합니다. 때 엄청 강해요.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 써도 별로 더러워지진 않거든요. 물 같은 거 묻어도 상관없고요. 그냥 닦아주면 되니까. 저는 알칸타라를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이 알칸타라 옵션 넣었고요. 또 이제 이 시트가, 이거 저는 기본 시트 했거든요. 이게 100만 원인가 세미 버킷 같은 옵션 시트가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현대 모터 스튜디오 가서 이 차 사기 전에 앉아봤는데 착저감이나 뭐 홀딩력 이런 거는 되게 좋았는데, 일단 전 예전에 버킷 시트가 달린 차를 타고 거의 디스크 생겼거든요. 그 뒤로는 이제 버킷 시트는 쳐다도 안 보죠. 각도가 버킷 시트는 약간 엉덩이가 파묻혀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. 약간 사람이 접히는 느낌? 이렇게 접히는 느낌인데, 그게 허리에 되게 안 좋거든요. 요추 전만을 유지해야지 이제 허리가 안 아픈데, 굴곡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장시간 타면 굉장히 허리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 모르겠는데, 저같이 원래 허리 안 좋은 사람들, 수술하는 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숙이고 하니까 허리나 목이 다 안 좋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버킷시트 타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버킷시트는 그냥 과감하게 뺐고, 요 시트도 되게 뭐 잘 잡아주고요. 그냥 편하고 조종도 잘 되고 통풍도 되고, 뭐 이 차를 항상 설명할 때 나오는 게 뭐 최고의 펀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 말이 이제 저는 적극 동의하거든요. 근데 뭐 약간 그거를 조롱하듯이 뭐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. 펀카가 뭐 무조건 성능 좋고 비싸고 이런 차는 아니거든요. 운동 성능으로만 따져서 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재미가 있으려면 자기가 이제 부담이 없어야지 차 타는 게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이제 고성능 차들은 가격이 비싸요. 부담이 확 옵니다. 그래서 이 차를 좀 재밌게 다루기가 힘들지 않나. 그런 좋은 차들은
본인이 아낄 수밖에 없어요. 좀 약간 모시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.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시는 분 중에서 막 뒤를 막 흘리면서 타고 뭐 서킷 타고 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. 대부분 다 멋내기용으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펑카는 아니잖아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. 수리도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서비스 센터가 많잖아요. 그 다음에 수리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수입차는 정말 최악입니다. 진짜 조금만 부서져도 너무 비용이 높게 나와요. 정비 용이성이나 비용도 이제 훨씬 낮고, 그 다음에 이 차가 또 전륜이지 않습니까? 후륜 고성능 차는 항상 차가 D가 흐르는 오버스티어 현상 때문에 무서워요. 아주 컨트롤 잘 된다고 해도 100번 중에 한 번 실수하면 크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 그냥 공도에서 차를 흘리면서 탄다?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좀 인지를 하고 덜 밟을 수밖에 없고요.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런 길 가다가 차가 크게 이렇게 도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잖아요. 그러면 이 트라우마처럼 생기기 때문에 더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전륜차들은 그런 현상이 훨씬 덜하니까 일반인이 운전하기에는 좀 더 편한 데다가 우리나라에 424철이 있으니까 비 오거나 눈 오면 후륜은 완전 찌약이죠. 눈 온다고 차를 못 끌고 나갈 것 같진 않아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바퀴 돌고 오셨잖아요. 네. 출근하기 싫은 기분도 있으신가요? 아, 아닙니다. 이렇게 오면 딱 몸이 좀 되게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어요. 또 운전도 너무 오래 하면 또 힘들거든요. 차가 되게 막힐 때 있잖아요. 한 2시간씩 막힐 때 진짜 벌 받는 것 같아요. 군의관 때 출퇴근 길이었는데 거기가 되게 막히는 길이었거든요. 2시간 이렇게 운전하는데 제가 다리를 찢었어요. 산 상태에서 다리 막 쭉 뼈고. 아, 이게 최대 단점이 이겁니다. 이게 방지턱이 너무 딱딱해요. 다른 스포츠카들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전륜이라서 그런가? 앞쪽이 무거운 데다가 전륜 서스펜션이 딱딱하니까 방지턱 넘을 때 진짜 굉장히 바우스가 큽니다. 딱딱하고 막 이게 막 내 골이 울려요.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도착했습니다.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반복을 다 했고요. 아반떼 N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